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자문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하고 합의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경사노위에 이렇게 힘을 실어준 대통령도 정부도 앞으로의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 문제로부터 당장 논의해야 될 의제들 하나같이 첨예해서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노정 갈등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부의 고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첫 질문부터 무거운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지금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친노동 정부 간판 떼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촛불 정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민중대회도 예고되고 있고요. 파업도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정 갈등 정부의 입장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민주노총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실은 노사단체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자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현재 민주노총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경사노위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도 계속 참여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도 이 경사노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사회적 대화기구 틀내로 들어오셔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노총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도 인터뷰했었는데 사실 상층부는 참여 의사가 있는데 대의원 대연하기 밑에 기층과의 이제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문제도 큰 것 같아요. 그 예. 과정에서 이제 민주노총도 사실은 속내가 좀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드는데 현재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지나친 공세와 압박이 더 외려 고립이 돼버리게 만들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공세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현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것이지 예. 이것을 어느 노동계에 대한 공세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약간 격한 언어를 좀 동원하기도 했고요. 민노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또 게다가 이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민노총을 비난하는 민노총 공화국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약간은 좀 지금 민노총에 대한 대립적 입장 같은 것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런 노동계도 같이 좀 참여해서 예. 국가의 현안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노사가 아니죠. 노정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탄력 근로제 확대 합의 문제가 사실 결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경사노위에서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된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탄력 근로제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이나 또는 1년으로 확대되게 되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그리고 임금 삭감 이런 식의 문제에 다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탄력근로시간제가 왜 제기가 되는지부터 우선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난 봄에 우리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근로시간을 일주에 52시간으로 이렇게 단축하는 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요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을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갑자기 일률적으로 52시간제로 단축하다 보니까
산업체에 따라서는 특정 시기에 이렇게 일감이 집중되는 그런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을 호소하게 되어서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이 집중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이제 뭐 임금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지금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산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함께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거나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가 같이 조화가 이루는 방안으로 이 제도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용어가 중요한데요. 이 탄력 근로제라는 말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노동계의 우려라는 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초과 노동 같은 것들을 사실은 허용하는 그런 제도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어떤 보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안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는 탄력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그 사업장에서 노와 사가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와 사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합의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그걸 추가해서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일정 기간 너무 장시간 근로가 계속되는 것을 입법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출범한 경사노위도 사실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대통령도 국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언급했는데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지 않고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희 정부에서는 탄력 근로시간제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처음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한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고, 가능하면 사회적 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혹시 지금 민노총이 아직은 또 참여 못한 상태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는 적절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또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이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뭐 업종별 차등 적용의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이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탄력 근로시간제를 현행 법제 하에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그걸 해보니까 탄력 근로시간제가 특정 업종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것이 계절적 요인이나 또는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그 기업체의 업무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업무량이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은 업종에 따라서 특정 업종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업종별로 차등해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해외에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차등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한 문제라기는 아니고 시기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약간 이슈를 바꿔서요.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 핵심 협약 비준 같은 것을 미루고 있다라는 게 또 이제 민노총 쪽의 이제 지적인데요. 근데 뭐 사실 정부도 이제 노력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입장도 기본적으로는 비준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정부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선 ILO 핵심 협약 문제는 이것이 이제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은
요 협약의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국제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국제 규범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예.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보편적 국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면 사실은 세계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에 그렇죠. 있는데, 예. 이 정도의 상황이면 우리도 좀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은 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아이로 협약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협약을 비준하려고 하면 국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 법규를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걸 정비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굉장히 노사 간에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사의 자유 경사노위가 어저께 공식적으로 출범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그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쭉 가동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7월부터 그 위원회에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쭉 논의를 해왔었고요. 예. 다만 아직 노사 간에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서 지난 화요일 날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공익위원들이 그동안에 검토했던 공익위원안을 이제 공익위원안 형태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요 논의를 늦어도 한 1월 말까지는 계속 추가 논의를 해서 이 공익위원 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관한,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1월 말까지 추가 논의를 해서 일괄 타결하겠다라고 저희 입장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좀 더 진행이 돼서 요 아이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안이 도출되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게 도출되면 바로 입법을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예. 결국 이제 비준 자체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하고 연동된 이제 법 정비 이 문제에 이제 합의에 어떤 초점 두고 계신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또 이제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갈등이 나오고 있는 요소인데, 핵심은 이제 반값 연봉을 지급하는 대신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창출하자라고 하는 건데, 여권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에 부딪히면 이제 군산도 대체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상황이 어떤 건가요? 상황은 광주형 일자리 자체는 광주 지역에 있는 노사 민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해서 예. 상생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 지금까지 쭉 논의돼 왔고, 이게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갈등이 있긴 하지만 이 갈등을 좀 극복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저희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필요한 그런 지원도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끝내 표류되면 군산에서 추진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저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처음 봤는데요. 일단 정부 내에서는 그 방안은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광주에서 노사가 서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자리 대책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난달 내놓은 정부 대책이 땜질식 처방이다라는 비판이 좀 있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난달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사실은 이 제목을 한번 보시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후자 확대나 규제 혁파나 신산업 창출과 같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굉장히 망라되어 있고요. 지금도 이 대책에 대한 후속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발표된 조선업 활력 제고 대책도 사실은 이거의 후속 대책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 뗄피질 처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에
요 대책 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부분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시간상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